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소극 분재 중에서 평소에 동호인들이 만들지 않는 수반 석부작 만드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화소리 카페 2년차생 브루스 김순조님의 국화 재배 일지입니다. 이 일지는 카페에서 공급하는 정규적인 연수록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 동호인들께서 우리 카페에 올려주신 많은 정보와 자료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 몇 가지를 합성하여서 만든 탁상용 장식 소품입니다. 이 재배 일지를 제가 보아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고 이색적이어서 제가 이것을 발췌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영상 강의록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재수를 8월 중순에 삽목을 해서 9월 10일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이중 포토 높이에 강목을 넣고 1차 가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손날을 받으려고 연결 포트에서 보완을 했었는데 일반 국화와 같이 10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1차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일 간격으로 4회로 나누어서 적심해서 손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브루스님의 거실 창가에서 기르기 때문에 실내 환경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12일도 걸리고 13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립니다. 조금 간격이 멀어집니다. 자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4회째 마지막은 12월 초에 4차 적심으로 원줄기를 모두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12월 하순경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흙 속에서 소나가 무수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하순에 가서 한 개의 싹을 손나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보다 너무 큰 것은 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도 필요 없고, 또 싹이 여러 개 나와 있지만은 이 근간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나온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라냅니다. 앞뒤로 나온 것도 중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싹 하나만 골라서 그 중에서 건실한 싹 한 개를 골라서 이제 손아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역시 3월 초순에 보니까 손나가 손지로 자랐습니다. 이 색깔을 보면 알지만은 창가에서 충분한 태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연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3월 20일경 흙을 모두 털어내고 강목에 올립니다. 강목에 올려서 이것이 활착이 되면 4월부터 수영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4월에 대해서 수영을 만들 건데, 이 수영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분양작 모양몽 만들기에서 연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4월 1일 1차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16번 알루미늄 선으로 감아서 제 일지를 왼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제 2지는 5월 10일 그 다음 17번 알루미늄 선으로 감아서 오른쪽으로 유인해 내렸습니다. 제 3지도 마찬가지로 18번 선 알루미늄 선으로 감아서 왼쪽으로 유인해서 내렸습니다. 주간은 위로 유인해 올려서 4차 적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지, 2지, 3지, 4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시기적으로 정식을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래에는 6월 말일 전후해서 정식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기 전에 보아야 될 것은 이 분재수는 현재 왼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분재수의 뿌리는 오른쪽으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분재수의 향방을 참조해서 돌과 화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분을 결정하는데 이 화장분이라는 것은 마지막 화분을 화장분이라고 합니다. 화장분이라는 화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화분이 화장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분은 소국 분지에서 사용하는 화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꽃꽂이 계통에서 사용하는 수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구멍이 배수구가 없어야 하는데 이 브루스님은 화분으로 사용하니까 무조건 배수구가 있어야 하는 걸로 착각해서 이웃집 공업사에 가서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없어야, 배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수반의 높이는 한 3cm입니다. 안에서 보면 트리가 높이가 2cm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아주 얄팍한 수반에 석부작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실력과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요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책상용 장식 소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사용해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돌을 만드는데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보기도 좋지만은 자연석은 이렇게 보기 좋은 돌을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조석을 높이를 한 30cm 정도 되도록 이웃집 공업사에 가서 그라인더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밑면을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움직여도 넘어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납작하게 그라인더로 밑면을 잘랐습니다. 또 분재수의 안침자리도 앞서 우리가 길렀던 것은 분재수가 왼쪽으로 향했죠. 그러면 분재수 안침자리도 돌의 왼쪽에서 안침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분재수 안침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뿌리도 오른쪽으로 향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자연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재수의 수영의 향방을 참조해서 인조성을 수반의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했습니다. 분재수가 왼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왼쪽은 훤히 트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수반에 놓고 돌 위에 정식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아도 이 트리가 너무 적고 흙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살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 위로 경사로 봉긋하게 흙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흙이 몇 개 올라가지 않습니다. 흙이 너무 적어서 빨리 건조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위에 건조 수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을 분무기로 건조 수태에다가 품어줍니다. 공급을 합니다. 여기 인조석에다 공급을 하고 밑에 수반에 화분으로 사용한 수반에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물초르로 물 뿌리게 물을 푹 주면 물이 너무 고여서 뿌리가 상하죠. 그래서 이 분무기로 위에다가 건조 수태에다가 품어서 습기를 촉촉하게 합니다. 돌도 촉촉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조석과 수태가 함수력이 강해서 물을 항상 머금고 있다는 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아래에 흙과 뿌리에 물을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태가 항상 물을 약간씩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태 위에 이렇게 파란 이끼가 끼입니다. 이 이끼는 우리가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이끼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여름에 산복더위에 습기가 차고 그 위에 이끼가 이렇게 끼면,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 토양병균이 이 이끼와 같이 공생을 합니다. 발화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지면에서 뿌리에 연약한 면이 묽은병이 생겨서 더울 때 갑자기 시들면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분재수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산복더위 때 이 이끼가 끼고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8월 10일경에 우리가 예비적심을 하죠. 8월 달에 예비적심을 하면서 이끼 낀 수태를 모두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아침에 부드러운 햇빛을 적지면에 뿌리의 연약한 부분을 햇볕 소독을 며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질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살균제 2000배액을 한번 이 부분에 뿌려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새 건조 수태를 덮어줍니다. 9월달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적심을 모두 하죠. 그래서 9월 5일날 우선 B9을 분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적심은 하지 않고 일반 현해에서 하는 동시 개화 조절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9월 20일, 30일, 10월 10일 3회에 나누어서 마지막 정례라고 하는 꽃망울 솎아내기로 동시 개화 조절을 했습니다. 10월 15일 이때 지저분했던 수태를 모두 벗겨내고 마사토 대립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덮었습니다. 10월 25일쯤 되니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먼저 피고 나중 피고 하는 간격이 없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활짝 피었습니다. 동시에 피었기 때문에 신선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실내에서 환기만 잘 되면 한 달 정도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좋은 점은 무게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밑에 화분이 수반이기 때문에 배수구가 없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아무데나 놓고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제 유리한 점이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건조 수태와 마사토와 인조석이 함수력이 좋다는 점, 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분무기로 품어서 위로 습기를 주고 돌에도 습기를 주고 하면 이들이 습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래에 흙으로 뿌리로 수시로 습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얇은 수반으로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죠. 같은 값이면 마지막에 이 마사토를 하지 말고 일반 분재 장식하는 수태를 하면 어떠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일반 분재를 장식하는 수태를 하면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만 못합니다. 뭐가 못하냐면 이 마사토는 함수력이 좋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넣으면 습기가 차서 좀 진한 색깔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건조가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건조되었구나 하는 사인으로 보고 분무기로 다시 물을 품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수반에다 석부작을 한다고 비우시던 분들
비웃지 말고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럴듯하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일반 분재보다도 부가가치가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이 기회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